금리 인하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죠.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제죠. 어제자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기사 내용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고 이창용 하는 총재님이죠. 추가 기준금리 인하 시기는 여러 상황을 본 뒤에 결정하겠다를 타이틀 기사에서 뽑았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가장 큰 일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들이죠, 그죠? 금리를 결정하는 거. 금리에 따라서 우리의 성장이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중차대한 일을 하시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국은행 금통위가 25일 기준금리를 3.0에서 2.75%로 내린 가운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가 현재 금리 인하 기조인 만큼 무슨 말입니까? 현재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와서 금리 인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이야기예요. 현재 금리 인하 기조인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시기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전망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번 내렸는데 앞으로도 더 내릴 가능성이 크구나. 이 총재는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을 포함해서 2번, 3번의 인하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시장은 전망은 그렇습니다. 올해 연말이 되면은 2% 초반대까지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야 라고 시장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기대와는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은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연말 정도 되면은 2% 초반대의 기준금리로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시장이 보는 시각과 금통위가 보는 시각이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더 한다 같은 타이밍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결국 그러면은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보이는 상황이라면은 금리 인하는 상반기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금리 인하를 했는가? 자, 1월 때 금리 인하 안 했죠, 그죠? 1월 달에는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거는 1, 2, 4, 5, 7, 8, 10, 11, 8번 중에 결정이 됩니다. 8번이 열리거든요.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1년에 8번이 열리는데, 올해 1, 4분기에는 지금 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시켰죠. 그리고 2월 달에 지금 금리 인하 스텝을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2.75가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작년도 9월 달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였어요. 3.5%. 그러던 것이 10월 달, 11월 달 각각 연달아서 0.25씩 인하하면서 3.0이 되었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기준금리가 3.0이었고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서 3.0이 그대로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0.25를 인하하면서 2.75가 되었죠. 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도 10월 달에 3.25에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2월 달입니다. 그러면은 10, 11, 12, 1, 2 5개월 만에 0.75%의 금리 인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5개월 만에. 확실히 금리 인하 기조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왜 금리를 인하했는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이다. 금리를 인상하는 원인은 뭡니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금리를 인하해야 하는 요인은, 인플레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 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은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리를 추가로 인하를 해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 요거죠, 그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금리를 인하해서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된다. 이게 현재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하지 왜 1월 달에 안 했어? 1월 달에는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가 그런 거였죠.
지금 당장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은 환율이 불안하다. 그 당시에는 환율이 1,400원 후반대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환율의 등락폭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동결을 시킨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이제 환율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1,400원 초반대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치는 높아요, 그죠? 절대치는 높습니다. 원래 뭐 1,300원대에서 놀던 환율이 지금 1,400원 초반대로 놀고 있으니까 절대치는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2월달까지 끝났고 3월달은 없어요. 그러면 4월달, 5월달에 또 각각 금통위가 열리는데, 예, 현재 시장의 전망은 4월달, 5월달 중에 한 번 더 그 기준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4월달, 5월달 중에 기준금리 인하 0.25%가 다시 인하가 된다면, 네, 5월달 즈음에는, 5월 말 즈음에는, 예, 기준금리 2.5%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모두 금리 인하 국면인 만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갔고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의 인하 시점을 보고 결정을 한다. 그리고 이 같은 전망은 경제적 요건에 따른 조건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금통위원 6명 중에서 4명은 앞으로 3개월 정도는 현재 금리를 유지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 된 것 같고, 2명 정도는, 예, 아니다. 다음 금통위에서는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이런 부분도 있죠, 그죠? 금리를 인하했을 때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부동산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된 쪽은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다만 다른 지역 쪽으로까지는 번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지방의 부동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뭐 서울의 일부 지역, 강남 쪽이죠, 그죠? 강남 쪽에서의 부동산은 들썩일지언정 그게 외곽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있고, 지방은 아직까지 냉기가 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도 그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역시 시장의 예상대로, 예, 한국의 기준금리는 2.75%로 0.25% 인하가 되었습니다. 예. 쭉 배경도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 5개월 만에 지금 0.75%의 금리 인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현재 한국은행의 우리 대출금리는 지금 4% 극초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4% 극초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일 때, 예, 대출금리가 4% 극초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0.25를 내려서 2.75%가 되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이제는 아마 3월 달에는 3% 후반대의 대출금리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5월 달쯤에 기준금리가 다시 0.25가 내려서 2.5%가 된다면, 우리 대출금리도 3.5% 정도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현재 부산의 전세가율은 62.1%입니다. 전세가율 뭔가 아시죠? 그죠? 예. 매매 가격분의 전세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가격이 10억짜리 아파트예요. 그러면은 전세가율이 62%라는 이야기는 전세가가 6억 2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요게 전세가율입니다. 현재 부산의 전세가율은 62.1%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은 6.1%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뭐냐? 무슨 말이냐? 예.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의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전세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 1년에 6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6.1%니까는 61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예, 요게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부산의 전세,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하나의 주택을 사서 예를 들어서 내가 빌라를 갖다가 1억짜리를 하나 매수를 했습니다. 빌라 1억짜리 하나 매수를 했어요. 근데 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5월 말입니다. 지금 시점은 5월 말 대출금리 3.5%입니다. 3.5%. 1억을 내가 풀로 대출을 받아서 1억짜리 빌라를 하나 샀습니다. 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년에 내가 내야 할 이자 비용은 얼마입니까? 3.5% 금리로 빌렸으니까 1억을 그러면은 1년에 350만 원을 내가 은행에 내야 되는 거죠. 예, 한 달에 29만 원 정도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억짜리 빌라를 월세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제가 부산의 평균 전세 가율이 62%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6,200만 원의 전세를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 6,200만 원을 전월세 전환율 6.1%로 곱해서 월세로 환산을 해봅시다. 얼마가 나오는가? 그러면은 약 380만 원이 나와요. 자, 내가 은행에 지불하는 이자 비용은 1년에 3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풀로 대출을 받아서 내가 월세로 이걸 놓게 되면은 380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30만 원이 더 이득이죠, 그죠? 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빌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월세를 사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은 집을 사는 게 유리합니까? 월세를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유리한 시점이 온다는 것들이죠. 그 기준이 어디인가? 예. 대출금리 3.5% 지정입니다. 대출금리 3.5%를 뚫고 내려가는 순간에는,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집을 사는 게 더 유리한 국면이 생긴다는 것들이죠. 전제 조건은 그런 거겠죠. 전세가 아예 씨가 말라있는 그런 경우일 때. 지금 현재 부산은 전세 물량이 매우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전세가 없고 월세만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집을 사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 된다. 언제? 대출금리 3.5% 정도 수준인 경우부터는. 그 밑으로 금리가 더 내려가게 된다면, 그만큼 더 이득이 커지는 거죠. 그죠? 돈을 빌려서, 월세를 넣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임차를 할 것인가? 매매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리 인하, 그 중에서도 이 수치 3.5%라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수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4월달, 5월달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가 나오고 대출금리가 3.5% 정도가 된다면은 지금은 긴가민가 눈치만 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매수 수요로 넘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항상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